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이 된 새 신부였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고요.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으나 남편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부터 쓰게 된 사연을 들으신 후 뭘 그런 거 가지고 요란을 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 입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혼 잘했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곳은 피부과였어요. 신기하게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눈빛 교환도 몇 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했죠. 그때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피부가 많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저에게 화장품을 뭘 쓰는지, 음식은 뭘 먹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서로 공감대가 있다 보니 진료받고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통하는 점이 꽤 있었어요. 그때 남편 얼굴도 여드름이 많이 있어 고민이 상당했었습니다. 별걸 다 먹어보고 발라보고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힘들어했지만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게 된다면 좋아질 것이라고 응원해줬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봐왔습니다. 피부과에서만 사용한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많은 투자를 했었죠. 저는 트러블이 여름에만 있어서 잠시 관리를 받는 거지만 그때 남편은 꽤 오랫동안 다닌 것 같았어요. 좋아지려다가도 다시 붉은 여드름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로 정말 많이 슬퍼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위로해주고 싶어 몇 번 술도 마시고 만남을 지속해오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지만 주변 사람들조차 남자는 많은데 왜 저런 사람이랑 만나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했었죠. 본인은 얼굴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봐왔던 모습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착한 마음씨에 언제나 저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했고 모든 면에서 잘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연인 사이에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던 거죠. 부모님의 반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연아, 3년이 길긴 했다만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다시 물을 수도 없어. 엄마 생각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여드름 누구나 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그래야지. 너무 심하잖아. 더군다나 상철이 부모님 얼굴 봤지? 너무 징그러워서 표정 숨기려고 처음에 많이 노력했어. 그런 것도 유전이 된다니까. 가족이 다 똑같이 얼굴에 여드름이 자글자글하니. 엄마 말 듣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나중에 태어날 아기가 성인 돼서 여드름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잖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시부모님이랑 상철 씨 얼마나 착해요. 얼굴 반반한 사람이랑 살아도 별거 없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평생 속 썩이지 않는 거라고요. 안 좋은 모습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몇 번 보면 알 거예요. 상철 씨가 얼마나 진국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요. 아빠도 별 말씀 없잖아요. 너희 아빠가 왜 말이 없겠니? 네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말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말조심하고 있는 거 아니니? 엄마처럼 아빠도 똑같은 마음이야.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계속해서 엄마의 설득이 이어졌고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얼굴을 보기만 하면 입이 닳도록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며 절 말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도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 좋은 직장인데 외모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혼식 당일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외모 지적으로 엄마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와의 문제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지로 출발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냥 여행 다니는 것보다 신혼여행이라서 그런지 정말 설레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신혼여행 첫날이라서 그런지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예약을 해둔 저녁 식사를 먹고 술 한잔하며 첫날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죠. 긴장도 많이 풀리고 술까지 들어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 한 번 안 뜨고 세상 모르게 자고 일어났죠. 그렇게 신혼 첫날 밤 아무 일도 없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남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언가 하다가 들킨 것처럼 당황해하면서 이불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리 일찍 일어났냐며 자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말을 하고 있길래 이런 남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져서 왜 그러냐며 장난 섞인 말투도 얘기하고 이불을 확 걷었는데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불 속에는 이상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네요. 그것도 얼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얼굴에 무슨 피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얼굴에 이상한 붉은 게 많이 매달려 있어. 그게 대체 뭔데?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설명할게. 내가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잡아버리는 바람에 애들이 배가 불렀는지 떨어진 놈들도 생기면서 이렇게 됐네. 얼굴에 있는 거 일단 당장 뗄게.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잠깐 지혈제를 좀 발라놔야 해. 내 얼굴에 붙어있는 거 의료용 거머리야. 여드름 난 곳에 붙여두면 뿌리까지 뽑는다고 해서 일부러 산 건데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 이거 한 번도 안 붙여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들어서 집에서 몇 번 붙여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 그래서 매일 하고 있어. 은근 중독성이 있고 정말 안에 여드름 뿌리까지 뽑힌 것 같아. 일단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가 빨리 치우고 올 테니까 잠시 진정 좀 하고 있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무나 놀랐었죠. 남편이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던 남편은 얼굴에 거머리가 붙어있던 자리는 지혈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었고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남편은 웃으면서 매일 해야 한다고 캐리어에 거머리가 가득 담긴 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고 해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냐며 당황하면서 물어보니 의료용이고 승인 받았다며 웃으면서 바라봤어요.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남편 얼굴에 주렁주렁 매달려 배가 빵빵하게 불러있는 거머리 떼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조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인해 망쳐버렸어요. 거머리 때문에 신혼여행을 망치게 될 거라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거머리를 여드름이 난 곳에 붙이고 잠이 듭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옆에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충격을 먹은 건 남편 얼굴에 거머리가 배가 불렀는지 떨어졌는데 그게 바닥으로 굴러간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기어다녔는데 새벽에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발에 무언가 미끈거리는 것 때문에 넘어지면서 비명을 질렀고 남편이 주렁주렁 매달린 거머리를 붙이고 불을 켰는데 제 발에 밟혀 죽은 거머리가 납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소름이 돋고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신혼집에 도착해서였죠. 저희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함께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얼굴에 떼거지로 붙어있는 거머리 때문에요.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죠. 안 할 수 없냐고요.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부탁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아주 당신 다 빨려 죽겠어. 밥 먹으면서까지 얼굴에 달고 있어야 해? 내 앞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 밥 먹을 때만큼만이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얘네들이 아직 다 안 뽑아서 뗄 수가 없어. 띄는 순간 사용을 못하니까 아깝잖아. 그리고 뿌리까지 뽑아야 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내가 밥 먹을 때 그래서 얼굴 돌리고 먹잖아. 내 맘 이해 좀 해줘. 나는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겠어? 하루라도 빨리 좋아지고 싶은 게 내 마음이라고. 그러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런 것 같아? 바닥에 몇 번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밟은 것도 아니잖아. 보라고, 집에서 신발 신고 있는 거. 불안해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 당신 그리고 얼굴에만 하더니 이제는 등에도 하잖아.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침대에서 잔 적 없는 거 알지? 이게 부부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란 말이야. 나는 당신이 이런 걸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아, 알았어. 내가 조절할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더 하게 된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도 추천해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속이 다 시원하다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매일 잘 때 붙이고 주무신다고 해. 당신도 생각 있으면 한 마디 줄 테니까 시험 삼아 붙여볼래?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한테까지 추천을 했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을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상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비정상적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셋이 TV 앞에 앉아 서로 웃고 떠들면서 얼굴에 그것들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과일을 깎아달라는 어머님의 말에 셋이서 저를 쳐다봤는데 그 모습이 거머리들이랑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는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말장난 아니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야. 다른 방법 많으니까. 저건 쓰지 말자. 정말 아닌 것 같아. 나 정신병자 만들 일 있어? 그 징그러운 것들을 매일 얼굴에 붙이고 사냐고. 우리가 부부야?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6개월 됐어. 그동안 당신 얼굴 좋아진 게 뭐야? 딱지만 엄청나게 많아지고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함께 살면서 서로 배려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집에 보면 내가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어.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랑 살 거야? 아니면 거머리랑 살 거야? 아, 왜 그런 말을 해? 당연히 나는 당신이랑 함께 살 거고 치료도 안 할게.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자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빨리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야지만 진정한 부부인 거야.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평생을 거머리랑 같이 살라고? 그리고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중요한 거냐고? 내가 스님이니? 당신만 바라보며 목탁만 두드리고 있어야 하냐고. 저기 있는 거머리들 다 변기통에 내려버릴 거야. 어떻게 나를 배려해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 당신이랑 끝이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리고 남편이 말리기도 전에 수백 마리를 전부 변기통에 내려버렸습니다. 아주 잘 내려가더라고요. 좌절해서 오열하고 있는데 참 기가 차더군요. 지금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된 마당에 거머리들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며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오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희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거머리 때문에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엄청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앞으로 서로 이해하며 살기 힘들 것 같아 결정한 문제라서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셋이서 소파에 앉아 거머리를 붙인 상태로 저를 쳐다봤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문제를 이해해 주실 분도 계실 거고 이해해 주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 와서 참 씁쓸하네요. 그 사람도 거머리를 얼굴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